자, 그러면 4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교재 94쪽입니다. 45번 문제. 자, 풀기 전에 우리 하나 해야 될 거 있죠. 예,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가격 불변이라고 했고,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양불변. 요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 요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번. 자, 토지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에 네모를 빵 쳐주시고 위에다가 수직이라고 쓰고 계속 씁니다. 양불변이라고 쓰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길기가 수직이고 이때는 무조건 양불변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가 증가해도, 수요가 증가해도 토지 가격, 그러니까 집값만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불변해야 됩니다. 양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양이 불변입니다. 1번 틀렸어요? 예. 2번 수요가 감소된다 그랬죠. 수요가 감소되면 당연히 토지 가격, 집값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뭐합니까? 불변. 불변 맞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3번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수요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지가와 수급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했는데 수급량만 변화되지 않고요. 지가는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4번에 보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수급량을 증가시킨다 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만 수급량은 불변입니다. 불변. 완전 비탄력격이기 때문에. 5번. 이런 거 봐야 돼. 인구 증가 있습니까? 밑에다가 수요 증가라고 써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뭡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수요 증가할 말은 속 뺐지만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면 토지 가격은 뭐한다? 상승합니다. 가격은 상승하고요. 뭐가 불변하는 겁니까? 양이 불변하는 거지. 토지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문제 답은 2번이고요. 46번으로 갑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문제죠. 이거는 1, 2를 묻고요. 3, 4, 5를 묶어야 됩니다. 사실 1, 2 묶고 3, 4, 5 묶고 1, 2 묶고 3, 4, 5를 왜 묶었냐면 1, 2가 같은 지문이고요. 3, 4, 5가 같은 지문이에요. 1, 2와 3, 4, 5가 같은 지문입니다. 1, 2 볼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둘 다 완전 탄력적이죠. 둘 다 뭐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 똑같은 지문 맞지. 그런데 수요가 증가되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뭐하고 불변하고 양은 증가한다. 불변의 증가 나와야 되잖아요. 답 몇 번? 2번. 옳은 걸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옳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2번 체크하고 3, 4, 5번을 푼 흔적이 발견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번이 너무 옳잖아요. 예. 그러니까 3, 4, 5를 푼 흔적이 발견되면 안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의 그 교재에는 곳곳에 3, 4, 5를 푼 흔적이 발견되고 해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3, 4, 5. 그러면 시간 못 맞춘다니까. 2번이 확실히 오르면 3, 4를 보지 않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3, 4, 5 한번 가볼게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그때 수요가 증가했죠? 답만 얘기하세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 양, 불변. 근데 일단 가격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 놈이 4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3번, 5번 날아가고 가격 상승 양이 뭐합니까? 불변인데 양이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3, 4, 5는 맞는 게 없어요. 답은 몇 번? 2번. 1, 2하고 3, 4, 5 묶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4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가 그 유명한 이제 더덜 문제예요. 더덜. 우리 마음껏 더덜더덜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칩을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고요. 탄력적인 경우가 있죠. 비탄력적인 경우는 기울기가 가팔라집니까? 가파르면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더 변하고요. 양은 아무래도 좀 덜 변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완만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이 아무래도 좀 덜 변하고요. 양이 아무래도 더 변하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네모. 비탄력적인 네모 있습니까? 예. 그럼 가격은 뭐? 더고요. 양은 뭐? 덜. 그럼 일단 더 덜이야. 더 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1, 4, 둘 중에 하나야. 일단 기억만 풀어도 더 덜이기 때문에 덜더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1, 4 중에 하나야. 근데 잠깐 4번 보니까 더덜은 맞았는데 더덜 더더 이 좀 이상해요. 더덜 더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덜더덜하기 때문에 이게 더덜 더더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만 풀었지만 답은 1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1번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니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좀 거시기하지 않나? 아니 4번은 더덜 더더가 좀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니은 갑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있습니까? 탄력적이다 네모하고 탄력적이다 네모하고 탄력적일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덜 변하고 양은 어떻게 변합니까? 더 변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근데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밑에 49번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49번. 자, 49번에 가시니까 주택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 문제는 일단 2번, 3번을 좀 묶어봐요. 2번, 3번 지문을 좀 묶고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해봅시다. 일단 1번은 비탄력의 네모. 1번은 비탄력 네모. 2번은 완전 비탄력의 네모. 3번은 완전 탄력의 네모. 4번, 5번도 묶으세요. 4번, 5번. 4번, 5번 묶으시고 4번은 비탄력의 네모. 5번은 탄력의 네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갑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랬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덜 변해요? 더 변해요? 더 변하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많이 상승하는 거 맞습니다. 예. 2번. 이번에 완전 비탄력이란 말 있나?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만 떨어지지 양은 많다? 불변한다. 근데 양이 줄어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양 불변해야 됩니다. 맞나요? 예, 3번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 있죠. 완전 탄력적이란 말에 네모를 빵 칠까요? 예, 쳐놨지.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많다? 불변. 변하지 않는 거 맞죠?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격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는 양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칠판이요.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어떻게 변해요? 덜 변해요. 가파르기 때문에. 탄력적일 때는 양이 어떻게 변해요? 더 변해요. 그래서 그 지문이에요.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증가해도 양이 어떻게? 적게 증가합니다. 적게. 덜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5번은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양이 어떻게? 더 많이 변하게 됩니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요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한 장 넘겨볼까요? 넘기시면 이제 53번. 53번은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체크. 아까 우리 풀어봤던 문제와 유사하니까 그 균형이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QDQS 만들어 놓고 QDQS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56번 문제를 풀어드리고 싶네요. 56번이요. 자, 수요함수는 QD는 9-2P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수요함수는 9-2P다 이렇게 돼 있는데 9-2P인데 얘가 100명이 있대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100을 때려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900-200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을 곱해주면. 왜냐면 100명이 있으니까. 그럼 공급함수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P잖아. 맞죠? 근데 몇 명이 있다? 200명이 있다. 그럼 200을 곱해주면 돼요. 200을 곱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0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다 100 곱해주고 여기다 200 곱해주고 출발하라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처음에 100 곱해주고 200 곱해주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서 제가 따로 체크를 안 해드렸는데 이런 문제 유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900-200P는 100P. 100P. 넘어가면 300P. 그러면 900. P는 얼마냐면 3. P 3 나오죠? 예. 3을 대입하면 Q는 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3, 양은 300에서 답은 2번인데 이 문제는 뭐 계산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처음에 100명 있다 그럼 100을 곱해서 900-200P로 만든다는 거. 두 번째 200명이 있다 그럼 200을 곱해서 100P로 만든다는 거. 그래 놓고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는 게 4절에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요. 탄력성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100쪽 펴놓으시고요. 100쪽 펴놓으시고 칠판 보십니다. 100쪽 펴놓으시고 칠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은 크게 네 가지 탄력성이 있어요. 하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식부터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거든요.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하시고 절대값을 꼭 씌워 주셔야 돼요. 얘는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없이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유의할 점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관계없이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면요. 요거는 1과 비교해요. 1. 기준점이 1이고 1일 때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2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그래서 탄력성의 값이 5개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1과 비교하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얘는요. 공식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Z에는 뭐가 뜨고 가격이 뜨고 YZ에는 뭐가 떠요?
수요가 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가지고 소득에서는 정렬중으로 들어가고요. 맞죠? 예. 교차에서는 대보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비교 대상이요. 0과 비교해요, 0. 0보다 크면 뭐가 되고?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지 탄력 비탄력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래서 얘는 탄력 비탄력을 따지는 개념이에요. 얘는 탄력적일 필요도 없고 비탄력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방향만 가지고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로 구분하고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이 개념이 딱 완벽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소득의 정렬중 교차에 대보독하는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뭐만 본다? 부호만 본다, 부호만. 그럼 뭐라 비교해야 돼요?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뭐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근데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수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 그래서 가격 탄력성을 0과 비교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1과 비교하는 게 실익이 없어요. 0과 비교하는 거지. 두 번째. 가장 유명한 탄력성이 수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최초점을 기준으로 이제 공식을 한번 적용해보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공식을 한번 적용해볼 건데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수의 가격 탄력성 관한 공식은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분의 가격 변동분분의 원래 수량분의 수량 변동분 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수의 가격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과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과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수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체제가 많고 장기고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이고 사치제고 신축이고 이런 것들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근데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지. 대체제가 적고 단기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이고 그다음 필수제고 중고부동산 이런 것들이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지를 구분을 하신 다음 수요의 탄력성 응용을 하나 하셔야 돼요. 어떤 응용을 하셔야 되냐면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 즉 뭐를 하자는 얘기냐면 P 곱하기 Q를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총수입이 나와요. 근데 참고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 곱하기 1은 얼마죠? 1 곱하기 1은 1이죠. 예. 1을 100%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100% 곱하기 100%는 몇 프로다? 100%다. 이렇게 해놓고 혹시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가격은 몇 프로? 110%. 수량이 20% 줄었다? 그러면 80%. 그럼 88% 나오거든. 그럼 100%에서 88%로 가면 수입이 12% 준 거잖아. 그럼 이번에 가격 내려볼까? 가격이 10% 내렸다. 90%. 수량이 20% 늘었다. 120%. 그럼 수입이 108% 나오거든. 그럼 수입은 100에서 108로 8% 뭐 했다?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은. 푸는 건데 결론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인하시키는 게 좋아요. 그럼 많이 사러 오겠지? 수입 증가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인상시키는 게 좋아요. 도망 잘 못 가겠지? 수입이 증가됩니다. 요거는 비단 탄력만 아니고 완전 탄력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비탄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탄이 뜨면 가격을 많은 게 좋고 인하시키는 게 총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고 비가 뜨면 비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이 뜨면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단위 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 자 시험 보세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성이 얼마죠? 1이죠. 예. 이때는 가격을 10% 올리거나 10% 내립니다. 그럼 수요량은요 10% 떨어지고 10% 늘어납니다. 그래야지 1이 나오거든. 맞아요? 그럼 총수입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만큼 수요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하고 뭐가 불변입니까? 총수입 불변입니다. 맞나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어요. 완비. 완비는 탄력성이 얼마죠? 0이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0이고 콱 찍으면서 양불변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가격을 10% 올리고 내리고 나발이고 수요량이 뭐예요? 불변해요. 양이 불변입니까? 예. 그럼 이때는 가격 올리는 게 좋아, 내리는 게 좋아? 올리는 게 좋은데 올려도 한 개도 못 줄이네. 올리면 수입이 많고 증가되고 내리면 수입이 감소합니다. 원래 제가 비탄력일 때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위치 선정을 할 거예요. 자,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킨다고. 가격 변화시키면 수요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 얼마큼 변해? 가격 변화시킨 만큼 수요량이 변하고 뭐가 불변이야? 총수입이 불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 자리, 수요량 자리, 총수입 자리를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시킵니다. 수요량 변해 안 변해? 변해. 뭐가 불변이야? 총수입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생각할 것도 없어 콱 찍으면 되니까 가격을 변화시킵니다.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불변해요. 불변. 그럼 이때는 수입이 변해 안 변해? 변해. 가격 올리면 수입이 뭐 되고? 증가. 내리면 수입은 감소. 그것만 수요 탄력성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 나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따라하세요. 물. 손으로 물 하세요. 단. 장. 방금 물단장 안 하신 분도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물단장이 시험에 80%예요. 물단장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시험에 뜨면 무조건 물단장이에요. 아까도 우리 물리적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아까 나온 지문 하나 있었잖아.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에요. 수직. 단기는 비탄력에 가파르고 장기는 탄력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물단장 하면 끝이 나. 근데 혹시 시험 지문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란 말을 주는 거예요. 소요. 자, 물건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그럼 공급은 비탄력이에요. 신축 부동산이 그래요. 물건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 공급 잘 되지?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중고부동산이 그래요. 그래서 신축 부동산과 중고부동산을요. 탄력성 따질 때는 수요와 공급을 분질러서 공부해야 돼요. 자, 수요에서는 신축이 사치제거든. 수요 탄력. 공급은 비탄력. 근데 공급에서는요. 신축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공급이 비탄력이고 중고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계산 문제를 빼고 나면 사실은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오늘 집에 가서 제가 풀어드린 문제 위주로 해서 집에 가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시면 그 어렵다는 수요공급 이론도 체계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은 수요공급이 어렵다 했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다면 문제풀이를 하고 나면요. 수요공급을 어떻게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점수 올라갈 만이면 남은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고 나면요. 한결 공부하는 방법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점수 안 나오셨던 분들도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게 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풀어드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는구나. 이거 이 방법을 써야 되겠는구나.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해설도 다 있는데 집에 가서 혼자 봐도 돼요. 근데 학원에 나오시는 이유는요. 그런 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접근하는 방법, 정상적인 방법과 빨리 푸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런 것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자, 우리 1번, 5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있습니까? 예. 요거는 1번하고 4번 지문을 묶어보아요. 1번하고 4번 지문을 묶어보았습니까? 묶어보았으면 1번, 4번 묶은 거 앞에다가 0이라고 하면 써볼래요. 0. 0 썼어요? 왜 0 썼는지 갈게요. 1번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의 동그라미. 4번의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교차의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쓰세요. 1번 앞에다가 정렬중. 쓰라고. 대답하라는 얘기 아니고 정렬중 쓰라고. 4번 앞에다가 써요. 대보독. 대보독 썼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그럼 소득의 정렬중이고 교차의 대보독인데 구분 기준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플러스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입니까? 예. 그럼 1번 갑니다. 소득 탄력성이잖아. 0.5 나왔네? 0.5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0.5는 플러스죠. 간혹 0.5를 마이너스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앞에 나와요. 플러스죠. 무슨 제? 정상제. 정말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을 따질 때, 교차 탄력성을 따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가 중요하지 1과 비교가 한 개도 안 중요한 겁니다. 1과 비교하는 게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가격 탄력성에 가서 그런 짓을 해야 돼.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0과 비교해야 돼. 1번은 OX, X. 틀린 걸 찾으라 그랬지? 정답 몇 번? 1번. 끝. 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것도 없어. 하지만 해봅시다. 4번. 교차 탄력성 0.8이죠. 0.8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무슨 제? 대체제. 맞네. 2번 갑니다.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의 동그라미 하시고 2번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1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탄력성과 무슨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정렬중 대보독으로 취하시면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처럼 가격 탄력성을 1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 가니까 가격 탄력성 1보다 적으면 뭐? 비탄력. 1보다 크면 탄력. 맞네.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위에다 써요. 탄력. 가격 탄력성 1과 비교하는 거 맞네요? 예. 크면 탄력이잖아.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뭐 했대? 하락의 동그라미. 탄력적일 때 하락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좋아요, 좋아요. 많이 사러 오거든. 그럼 밑줄 하세요.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밑줄 쫙 꺼버리시고 증가의 동그라미. 전체 수입은 증가되는 거 맞습니까? 예. 5번 갑니다. 5번. 쌤 4번은 왜 안 합니까? 그럼 내 미쳐버리는 건 내가 아까 했어요, 이거는요. 오늘 3번 뒤에 4번 해야지. 그럼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실컷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4번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상한 얘기 하다가 안 돼요. 5번 갑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용도 전환이 용이해진다면 용이의 동그라미 할래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 되는 거 맞습니까? 용이 밑에다 써봐요. 용이 밑에다가 주거용. 주거용. 자, 여러분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전환이 어려워요. 주거용은 전환이 쉽다고? 얘가 보다 탄력적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요? 1.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러면 1보다 크면 탄력이라 그랬지. 탄력적일 때 가격 내리면 좋아 안 좋아? 좋아. 전체 수입은 많다. 증가한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용도 전환이 말 때, 용이할 때, 부동산으로 얘기한다면 주거용이 보다 탄력적이 됩니다. 다만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1과 비교가 아니라 0과 비교예요. 그럼 플러스면 무슨 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득에서는 정상제, 교차에서는 대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뭐예요? 소득에서는 열등제, 교차에서는 보완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 좀 유명한 문제니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가격 탄력성이 익숙해지면 이 1번을 1과 비교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1번을 1보다 작네, 열등제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많이 해놓고도 갑자기 모르는 건 아닌데 갑자기 서든리 갑자기 헷갈리면서 이런 문제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60번 잠깐 가볍게 풀어봐요. 60번. 자,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30%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 임대 수요가 15% 감소했다고 조사되었다. 칠판을 보죠. 자,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식. 칠판. 여러분들 저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해요? 대답 한번 해봐요. 시작. 가격의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를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가격을 몇 프로? 30% 인상하였더니만 수요량은 몇 프로? 15%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입니까? 0.5다. 질문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요? 1과 비교하죠. 근데 1보다 뭐예요? 작아요. 1보다 작으면 이건 뭐예요? 비탄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비탄력적이다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번. 중형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X. 비탄력적이다 해야 됩니다. 맞죠? 두 번째.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을 많이 줄여? 못 줄여? 못 줄여. 그럼 임차인들은 임대료에 대해 대체로 민감해요? 둔감해요?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탄력적이니까. 많이 못 줄이니까. 민감하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3번. 이 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해야 됩니다.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했으니까 대체제가 적은 편이지. 맞아요? 4번. 이 지역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면 지금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 인상 동그라미. 인상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하시면 반성하시고 돼요. 밑줄 하세요. 총수입은 증가한다. 밑줄 하시고 증가의 동그라미 한번 다 하세요. 다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인상하는 게 총수입이 뭐 된다? 증가된다. 4번이 정답이네요. 예, 5번. 계속 갑니다. 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사치주택으로 봐야 돼요? 필수주택으로 봐야 돼요? 필수제로 봐야 돼요. 필수주택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가격을 30% 변했잖아. 수요량은 15%밖에 안 변했잖아. 그럼 탄력성 0.5니까 1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뭐? 비탄력. 비탄력은 가격 변화에 민감한 둔감한 편이고 대체제는 많은 편, 적은 편.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지 수입 증가되고 이런 주택은 사치주택, 필수주택, 비탄력적이니까. 알겠습니까? 예. 61번으로 갑니다. 61번이 참 좋은 문제예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아파트요? 소형 아파트라 그랬네. 근데 가격은 몇 프로? 10%를 뭐 했다? 상승했다. 근데 수요는 몇 프로 줄었다? 5% 줄었다. 그러면 가격은 몇 프로 올리고? 10%. 수요는 몇 프로? 5%. 탄력성 얼마? 0.5. 또 문제 내겠습니다. 가격 탄력성 뭐랑 비교해요? 1보다 작네. 작으면 탄력, 비탄력. 그럼 이 소형 주택은 지금 비탄력적인 겁니다. 근데 방금 지금 이 소형 아파트 임대료를 몇 프로? 10%. 10%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10% 상승함에 따라 무슨 수요가? 오피스텔 수요가 그건 아까 했고 한 줄 내려와서 오피스텔 수요가 7% 증가했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수요가 7% 증가했습니다.
증가. 그럼 대답하세요. 한 놈 뭐 떴어요?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 수요 뜨면 뭐로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푸는데 교차 탄력성은 10% 7%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7%는 한 개도 안 중요해요. 7%는 칼로 파버리세요. 7%는 한 개도 안 중요하다. 아, 선생님 10%도 칼로 파버려야 되겠네. 10%는 칼로 파버리면 안 돼요. 이거 왜 파버리면 안 되냐? 아까 탄력 비탄력 그거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칼로 파지 않는 걸로 그러면 합시다. 이 문제는 칼로 파지 않는 걸로. 일단 대답하세요. 10% 8% 7%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 뭐였어요? 올랐어요. 양 뭐였어요? 증가했어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네? 무슨 제? 대체제. 답은 5번인데요. 요 문제를 갖다가 100%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100%. 어떤 식으로 나왔든지 간에 이해될 때까지. 그럼 제가 문제 따르게 한번 해볼게요. 문제 따르게 해볼 테니까 절 보세요. A 가격이 들어주세요. A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들었어? 근데 이놈 수요가 A 수요가 20% 감소했대. 들었어요? 가격 몇 프로? 10%. 수요 몇 프로? 20%. 탄력성 얼마? 2. 그럼 얘는 탄력 비탄력 하고 두 번째 A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랬죠. 근데 B 수요가 얘가 10% 상승하니까 B 수요가 40%가 감소했대요. A 가격 뭐하고? 상승. B 수요가 뭐? 감소. A, B 무슨 제? 보완제. 왜 보완제? 한놈 가격 상승, 한놈 수요 감소, 교차 탄력 특성 뭐 마이너스 이거 보완제로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일단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아느냐 묻는 거야. 가격 올렸어. 수요 줄어들지. 근데 그게 폭이 10%와 5% 폭이니까 0.5밖에 안 된다. 맞죠? 그럼 이건 0.5니까 비탄력이라고 하고 일단 이 아파트는 비탄력이라고 하고 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 근데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했잖아. 그럼 가격과 수요가 비례 관계잖아. 그럼 아파트 오피스텔은 무슨 관계냐? 대체제 관계라는 거지. 왜냐하면 10% 이때 5%는 중요하지 않고 가격 오르고 수요 증가했으니까 이때는 대체제. 그럼 처음에는 10% 5% 중요했냐 안 중요했냐? 중요했어요. 뭐가 안 중요해?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는 10% 7%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가 중요하고 어떨 때는 뭐가 안 중요하고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10% 5%가 중요했는데 두 번째 거 풀 때는 10% 7%는 안 중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몇 프로 나온다고 칼로 파버리면 절단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팔 때 파고 안 팔 때 안 파야 됩니다. 알겠죠? 예. 답은 몇 번? 5번. 한 장 넘깁니다. 넘기시면 63번 문제. 63번. 자, 가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가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탄력성의 크기를 구해봐라. 63번 이렇게 풉니다. 자, 최초점을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요. 원래 변동분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예. 그럼 일단 가점을 한번 보세요. 가점 보시고 원래 가격을 찾아보세요. 얼마? 가점일 때 원래 가격이 500원입니까? 예. 변동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입니다. 500에 300으로 하면 마이너스 200이지? 예. 원래 수요량은? 20이잖아 가질 때. 변동분은 10. 맞아요? 요거 약분 딱딱딱딱 때려버리고 나면 4분의 5예요. 4분의 5는 1.25예요. 됐어요? 예. 낮점. 원래 가격이 얼마죠? 300. 500으로 하면 변동분은 200. 원래 수요량은 30. 변동분은 10. 마이너스 10이죠, 물론. 요거 약분 때리고 버리고 나면 6분의 3이 나와요. 그럼 탄력성 얼마야? 0.5입니다. 하이라이트 중간점입니다. 중간점은 원래 변동분이 아니고 더해서 변동분이에요. 자, 가격 두 개 더 해보세요. 800. 5,800? 그냥 800? 둘 사이 변동분은 200. 양 두 개 더 해보세요. 50. 둘 사이 변동분은 10. 자, 그럼 요거 약분 때려버리고 나면 10분의 8이 나와요. 맞죠? 그럼 얼마? 0.8. 그 순서대로 답은 5번이에요. 5번. 1.25, 0.5, 0.8. 그럼 요것만 풀어도 사실은 대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기출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 64번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을 찾아라 하는 말이 있죠. 가격이 얼마? 9. 그 다음에 얼마? 11. 양은 얼마? 108. 그 다음 얼마? 92. 이거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문제 어떻게 풀고 앉았냐면 안타까운 경우 발생합니다. 9만원 분의 2만원 분의 어떻게 보냐면 108만원 분의 108분의 16 이렇게 풀고 앉았다는 거지. 이렇게 풀고 앉았으면요. 답을 찾으면 답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중간점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가로 안에 있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심리에 가시면 당황해서 이 중간점이라는 글자를 못 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지. 최초점을 기준으로 풀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4로 약분하면 4, 46, 4, 28, 4, 7, 28 나오거든. 그럼 이거 54분의 36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 뭐 0.67 정도 나올 거야 아마. 그럼 0.67을 구하고 보니까 뭐 반올림 하기도 거시기하고 내리기도 거시기하고 한 개도 없어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컷 계산 잘했어. 계산 잘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팔자 무슨 계산 문제야. 처음부터 안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단어 세 글자를 못 보는 바람에
중간점이라는 단어를 못 보는 바람에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이럴 수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9만 원 분에 2만 원 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 원하는 거기 때문에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맞습니까? 가격 두 개 더해봐. 20만 원. 둘 사이 변동분은 2만 원. 양 두 개 더해봐. 200. 둘 사이 변동분은 16.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요거 2로 약분하면 10분의 1인가? 요거 4로 약분하면 50분의 3인가? 더 약분하지 마십시다. 50분의 40인가? 그럼 얼마예요? 0.8. 질문이요. 0.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으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 정답 몇 번? 3번. 물론 시간이 있다면 이 문제를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하면 되지. 근데 지금 1차 시험 치는데 79문제를 풀었어요. 79문제. 한 문제 남았어. 맞긴 다 했어. 근데 한 문제 이게 남았어. 근데 시계 딱 보니까 10초 딱 남았어. 10초.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갖다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찍을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풀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수요 공급 계산 아무도 얘기 주면 안 돼요. 대신에 수요 공급 계산 문제는요 오지선다로 내지 않아요. 계산 문제는요 아무한테 얘기 주면 안 돼요. 수요 공급 계산 문제는 오지선다로 내지 않고요. 통상 이지선다나 삼지선다로 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1번하고요 4번을 삭제하세요. 1번하고 4번 삭제했어요? 1번하고 4번은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1번은 탄력성이 얼마야? 0.9지. 0.9는 1보다 작지. 그럼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지. 일단 적어도 1번은 답은 아니에요. 1번은요 그 유효와 무효를 따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그때부터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는 건데 얘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4번 갑니다. 4번.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4번. 탄력성 1.1이잖아요. 그죠? 1보다 크잖아. 그럼 뭐예요? 탄력이지. 비탄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공급 계산 문제는요. 절대로 오지선다는 안 줍니다. 이게 몇 지선다예요? 3지선다. 그 찍더라도 2, 3, 5 중에 찍으면 돼. 2, 3, 5 중에. 2, 3, 5 중에 평소에 좋아하는 숫자를 찍으면 되는 거지. 1, 3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답은 몇 번? 3번. 3번.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답 3번. 한자 넘기십니다. 66번 문제. 66번 문제. 66번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계산 문제, 수요공급 계산 문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오지선다로 주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풀면 안 돼. 이 문제는 1차 방식 적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못 풀어. 풀지 말자 이거. 알겠죠? 대신 이거는 해야 돼. 자, 가격 얼마? 500. 양 몇 개? 200. 일단 이거 읽어. 됐죠? 두 번째. 가격 얼마? 인상에 동그라미 하세요. 인상. 가격이 뭐였어? 올랐어. 아니 그러면 뭐 수요 가격 탄력성이 0.5고 나발이고 가격 올랐잖아. 그럼 양은 늘어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돼. 양이 원래 양이 몇 개인데? 200개인데 그보다 줄여야 돼. 가격이 올랐잖아. 양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그러면 일단 1번하고요 4번하고를 죄송합니다. 2번하고 1번하고요 4번하고를 날려요. 1사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양은 줄여야 돼. 알겠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2, 3, 5인데 자, 봐. 5번 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잖아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아니 5번 너무 많이 줄었잖아 지금. 위에 보니까 뭐 2개, 4개인데 이건 너무 많이 줄었잖아. 인간적으로 5번은 좀 거시고 5번 지우고 5번 지우고 아니 인간적으로 5번 좀 심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몇 번 중에 2번, 3번 중에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푸는 것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다? 올랐다. 가격이 오르면 양은 는다 준다? 준다. 그럼 양 준 게 몇 번 있는데 2, 3, 5가 있는데 1, 4는 탈락이고 5는 좀 인간적으로 심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답은 2번, 3번 중에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보세요. 원래는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가격이 얼마다? 500. 양은 몇 개? 200. 근데 가격이 얼마로? 520으로 올랐다. 맞아요? 양은 몇 개인지 모르겠다. 탄력성 얼마다? 0.5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럼 가격이 지금 올랐으니까 아까 우리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 양은 줄어야 돼. 그럼 200개보다 더 나와야 돼. 그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자, 원래 변동분에서 원래 가격 얼마? 500. 변동분 얼마? 20. 원래 수요량 얼마? 200. 변동분 얼마? X. 해가지고 0. 얼마 복잡해 이거. 그럼 이거 약분도 해야 돼. 약분도. 이거 약분도 싫어하는데 약분도 해야 돼. 25분의 1.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200분의 25x에는 0.5 이렇게. 물론 이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닌데 심장 가설이 잘 못해. 100, 25, 0.5 곱하면 x는 4가 나와요. 4. 그럼 4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시작. 원래 변동분. 그럼 몇 개에서?
200개에서 4개가 변동할 거다. 변동물이 4개다. 그 200개에서 4개가 변동하면 196이 될 수도 있지. 204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가격이 뭐였으니까 올랐으니까 양은 줄여야 되겠네. 그럼 얼마? 196. 그래서 변동물은 몇 개? 4개. 변화량은 얼마? 196.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건데 그 전에 우리는 찍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로 그 밑에 67번도 한번 찍어 봅시다. 우리 한번 찍어 보아요. 찍어 보아요. 가격 얼마? 1,500. 양은 몇 개? 200. 원래 양이 200개야. 근데 가격이 1,300만으로 뭐 됐다? 하락 동그라미, 하락 동그라미. 가격 하락 동그라미. 가격이 뭐 했어? 하락했어. 가격이 하락되면 양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래서 일단 1, 2, 3을 날려요. 1, 2, 3. 원래 양이 몇 개잖아? 200개잖아. 그럼 200개보다는 더 나와야지. 근데 5번이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지 않나요, 이거? 그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도 오지선다로 찍게 하진 않아요, 보통. 오지선다로 찍게 하진 않고 대충 한 이지선다나 삼지선다로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한 개라도 없앨 수 있어요. 한 개라도. 그러니까 확률을 20%에서 25%, 33.3%, 50%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올랐어요? 내렸어요? 그럼 원래 양에서 양이 증가될 거 아니야? 양이 증가되고 있는 게 몇 분밖에 없어? 4번, 5번 밖에 없고 5번 너무 많이 증가됐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됐잖아. 답은 몇 번? 4번. 그렇게 푸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68번부터 계속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